시간이 지금 3시 40분까지 이제 20분 정도밖에 없는데요. 20분 시간 동안에 지금 종목 쪽에서 웬만큼 지금 체크할 만한 종목들을 다 체크를 했으니까요. 저기 유튜바이오 이거는 이제 경영권 분쟁이죠. 뭐 요거 제외하고는 지금 웬만한 종목들을 대부분 다 체크를 했어요. 현대 ATM도 했고, DIC는 앞쪽에서 어제까지 했었고요. 태성, 플리토, TELB, G2G 바이오, 뭐 FNF, 한전, 그래서 지금 웬만한 종목들 코리아 서킷도 하고 지금 다 했거든요. 자, 그래서 종목은 일단 패스하고요. KC텍도 했고, 클래시스도 했고, 쭉 다 했습니다. 그래서 패스하고 이 시간에 지금 뭘 얘기를 해드리려고 그러면, 자, 지금도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그 고통을 겪고 계실 텐데, 자, 앞쪽에서 본 것처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도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오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들, 이 CS 윈드 같은 종목들, 얘 코스피 종목이에요. 코스닥 아니에요. CS 윈드 코스피입니다. 근데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도는데, 그러면 제 별 같지도 않은 이슈 가지고도 다 잡아당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이요. 얘는 지금 실적이, 얘도 마찬가지요. 작년에 이미 실적이 이렇게 뛰었었습니다.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1000억이었어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2500억입니다. 순익도 1400억이나 돼요. 그리고 올해의 경우도 지금 실적이, 자, 현재 상반기까지요, 1200억, 600억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반기도 이제 600억 이런 식으로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적이 또 이렇게 하는데 주가 하나도 못 오르죠. 당연히 저평가고요. 9.6배, 에너지 중에서 가장 싼 종목입니다. 에너지주 전체를 통해가지고 비슷하게도 못 가고 있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런 저평가. 도대체 이런 종목들은 왜 이 지랄을 하는 거며, 도대체 언제 올라올 거냐 이거야. 언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너무 못 올랐으니까 이런 거 사가지고, 지수가 지금 3,500을 3,000을 넘었고, 3,500을 넘고, 그러면 이제 얘도 가겠지 그러는데 안 가죠. 꼼짝도 안 합니다. 미쳐버리겠습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 저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종목이 이렇게 심각하게 저평가 상태에 들어가서 노는 거, 그래서 앞에도 얘기 들었죠. 이거 세력 안 들어오면 그냥 저평가 백날 일해봐야 이런 종목이 몇 개? 아직도 100개가 넘습니다. 코스피에서만요. 코스피에서만도 지금 100개가 넘어요. 지수 4,000가 있는 코스피에서. 코스닥까지 합치게 되면 더 많아지고요. 이래요. 그럼 왜 이럴 거냐 이거야. 우선 전통적인 뷰로 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저 앞쪽에 2차 전지의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이에요. 이게 가장 전통적인, 이게 전통적인 겁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서진 시스템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에 실적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았던 거죠. 퀀텀 메이퍼로 2배가 뛰어버리죠. 매출도 7천억에서 1조로, 영업이익 490에서 1000억으로 이렇게 뻥 뜹니다. 그다음 올해 잠깐 쉰 다음에 다시 ESS 폭발적으로 성장해서 내년에 또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뛰었는데도 못 갔죠. 실적이 저렇게 뛰어드는데 PNT도 그렇고 이 서진 시스템 그렇고 주가가 오히려 이렇게 쳐 내려갑니다. 뭐 때문이죠? 업황이 뷰응이라서. 업황이 개 혹은 뷰응일 때입니다. 이 케이스. 이렇게 해서까지 내려가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유화 같은 경우는 업황이 완전 별 볼 일 없는데도 그래도 올라오잖아요. 유화는. 자,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서 이 저평가에서 노는 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두고 봐야 되는 거는, 업황이 아주 나쁜 업종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황이 조금 나쁘다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공매도죠. 공매도 폭격시에서 다 부셔버리는 거고요. 이 롯데케미칼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정도 수준으로 멈추질 않습니다. 업황이 아주 나쁘고 병맛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작살을 내버리고 들어가는 거고요. 공매도 애들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이런 경우들이고, 대개 이제 저가 이론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업황이 뷰 아니고 그냥 메롱메롱 하는 겁니다. 이것이 딱히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딱히 어망치하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애매한 거야. 업황이 요런 쪽의 업종들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좋은 건 좋은 대로 지금 집중을 하죠.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현대일렉트릭, 효성 같은 데다가 막 집중을 하지 않습니까? 또 유화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내렸거든. 너무 나빴으니까, 그동안엔 너무 나빴으니까 이제 개선되면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극으로 가게 돼요. 그 중간에 이제 애매한 거, 그 이제 소비주들이 대부분 그런 거죠. 그 앞에도 했었던 저 F&F 같은 경우 이제 실적 좋다 하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야. 그 전에 뭐 실적이 나빴어. 그 전에도 실적 괜찮았었어요. 영업무역 같은 회사가 뭐 그 전에 실적이 나빴어요. 그 전에도 계속 좋았는데 그 이런 식으로 이 업황이 어중간한 애들이에요. 어중간한 애들. 요런 쪽에 저평가가 무더기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업황.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지금은 앞에 그런 것처럼 이 롱숏 시대, 극단적인 공매도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돌아 들어오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숏 두들겨 패고 공매도 되고 그 다음에 숏 커버 들어오고 이럴 때 아주 빠르게 돌아 들어오고 대한유화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무던 속도로 돌아 들어오죠. 그리고 뭐 백화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신세계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이 저평가되는 쪽에 그러니까 이게 과거 기준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이 업황 기준이 첫 번째 넘버 원의 이유였었고요. 지금은 이게 아니고 뭐요? 모멘텀이 없는 종목입니다. 눈에 띌 만한 재료 이슈 이런 게 없는 종목들. 로봇 같은 건 눈에 팍팍 들어오잖아요. AI, 전력, 반도체 팍팍 들어오죠.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 이전, 비만 팍팍 들어오지 않습니까? 요런 거 없는 애들이야. 되게 못 움직이는 애들이 다 요런 거 없는 애들이다. 바로 이런 종목들이죠. 업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그렇죠? 업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종목도 나쁘지 않죠. 업황도 나쁘지 않고 종목도 나쁘지 않고 매년 사상 최대 실적 이러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못 가죠. 저평가입니다. 6.62배밖에 안 돼요. 이건 믿어지십니까? 이게? 네? 네? 이렇게요.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지금 PR이요. 주가가 못 가서 4배, 9배, 6배, 5배. 업황도 나쁘지 않고. 이거 왜 못 가? 그러니까 첫 번째 이론인 업황 이론이 지금 시장에서 먹히지 않는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모멘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건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건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펴보죠. 모멘텀이 없으면 종목으로 취급도 하지 않는다. 우리 기관의 현재의 룰이죠.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종목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발표 때 그 실적 자체가 모멘텀이 되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없죠. 안 나오죠? 뭐 없잖아요. 뉴스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죠. 이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들어와 가지고 실적을 말고는 실적을 말고는 그 사이에 뭔가 뉴스가 나오는 게 없어. 숨겨진 저평가주, 실적주. 이건 지금 안 본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금 기관은 모멘텀만 봐. 그래서 저평가주고 보석 같은 종목입니다만 안 사잖아요. 그럼 이제 실적 근처 나오게 되면 실적 시즌 근처 나오면 이렇게 잠깐 샀다가 잠깐 씻다가 이렇게 때려 팔아버리고요. 실적 근처에 되면 잠깐 샀다가 도로 때려 팔아버리고 이질하라고 있거든요. 우리 기관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모멘텀이 없는 종목에 이게 가장 커요. 모멘텀이 없는 종목. 이게 제일 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경우는 업황이 애매한 놈들, 업황이 나쁜 거는 공매도 팔아서 죽어버리니까 해당 안 되는 거고요.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없죠. 실적이 계속해서 빠지고 이 적자 나고 그러는데 무슨 저평가야. 적자 밑으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뭔 저평가냐고. 실적이 적자를 안 내려가고 적어도 제자리는 유지하고 있는데 주가가 하나도 못 올라가고 이제 차 헤매고 있어야 그래야 저평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완전히 역시 마찬가지 잊혀진 기업 이 세코닉스 같은 기업들 이런 경우도 그렇죠. 유산 자랑 나오는 적이 없죠. 세코닉스. 저 밑에 있는 하바린 옵트론텍은 오히려 뉴스가 자주 나오는데 반해서 한참 더 위쪽에 있는 이게 주가 보면 완전 개잡 수준 아닙니까? 근데 얘가 개잡주가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 개잡주가 아닙니다. 주가 못 가죠. 지금 꼬라지 보세요. 계속 저평가죠. 9배, 8배, 6배, 5배, 5배. 그러니까 이번만이 지금뿐만 아니라 얘는 지금 2023년부터 얘 들었죠? 2023년도에 이런 종목이 400개가 넘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부터 작년에 이런 종목이 200개가 넘습니다. 이런 종목이 아직 100개가 넘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러고 있을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잠깐 반짝하는 모멘텀 나오면 그때만 잠깐 이렇게 반짝하고는 그냥 계속해서 이러고 자빠져 있는 거죠. 모멘텀은 없어요. 뉴스가 나오는 게 없어요.
옵트론텍은 자주 나와도요. 오히려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안 나와요. 이게 방금 전에 메타바이오 같은 종목처럼 실적 때 저 실적 뉴스 잠깐 나오고 없죠. 그리고 지금 6월달까지 가도록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6월달에 이거 하나 나오고요. 특징주 엔비디아 자율주행 이거 나오고, 그리고서는 지금 중간에 뉴스 하나도 없다가 이제 오늘 그 다음에 7월달에 2분기 실적 나오고 리포트 하나, 그리고 이제 오늘 하나, 이 사이에 완전 비죠. 뉴스 아무것도 없잖아요. 9월 30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경우에는 지금 전혀 평가를 못 받는 겁니다. 이거 이런 거.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경우는 이제 요런 종목들을 피해서 움직이고, 요런 종목들이 저평가 요소가 사라졌을 때 움직이고,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가장 큰 편이야. 그럼 당연히 이제 요렇게 되는 같은 경우에, 자 우리가 보자 이거야. 그러면 이제 똑같은 형태에서도 예를 들면 이게 저평가라도요, 똑같은 저평가라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다릅니다. 기관들 같은 경우죠, 이렇게 저평가고 지랄이고 하는 애초에 관심이 없는 놈들이고요. 걔네는 룰에 있잖아요. 기관 룰에 저평가를 산다 이런 거 없습니다. 실적 우량사 산다 이런 것도 없고요. 우리 기관 룰에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모멘텀에 목숨 건다. 무조건 모멘텀 나오는 종목. 맞죠? 어제 같은 날 바로 자 배당가세 완화 이거 딱 나오자 그냥 지주사하고 금융에다 그냥 몰빵을 쳐가지고 조를 때려버려, 조를 사버리잖아요. 어제 하루에 금융사들하고 금융섹터하고 지주사 종목하고 그냥 한 방에 조를 사버려. 외국인 단위 기관이 모멘텀만 나오면 그냥 목숨 걸고 환장을 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기관들. 그리고 두 번째는 박스앤 롱샷, 세 번째 룰이 내로남볼. 우리 기관의 룰에는 저평가 이런 거 없습니다. 실적 우량 이런 거 없고요. 실적 우량이었으면 현대일렉트릭 같은 종목 저 밑에부터 계속 삭혔죠. 내내 쳐 팔았잖아요. 피커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여로 피커 노래를 부르면서 팔고, 현대로템도 피커 노래 부르면서 팔고, 화장품 피커 노래 불러가지고 결국 이렇게 다 죽여놨고, 해당 안 됩니다. 자, 여기에서 외국인이 이제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를 봐야 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일단 펀더멘털로 들어가요.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외국인만 들어오고 있죠. 그러지? 외국인만. 앞쪽에 메타바이오메드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외국인, 여기도 외국인이고요. 외국인 혼자 사고 있죠. 여기. 그리고 앞쪽에도 있죠. 이 지니언스 같은 종목들. 지니언스 여기. 그리고 IT센 글로벌 다 똑같아요. 이거 다 외국인들밖에 없어요. 외국인들. 이 경우에도 이제 여기 외국인들이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 메타바이오 같은 종목은 외국인이 사긴 하지만 기관이 때리는 숫자가 훨씬 많거든요. 걔네 때리는 숫자가 훨씬 많죠. 그래서 이 기관이 때리는 숫자보다 외국인이 들어오는 수량이 더 강할 때입니다. 이런 때 같은 경우는 기관 못 들어온다라고 얘기 드렸죠. 자, 저 앞쪽에 이제 지니어스 같은 종목에서 설명드렸던 건데요. 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저평가라고 인식을 해서 외국계에서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샀다 팔았다는 검은머리 외국인들 말고요. 대개 이런 저평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확실히 실적 대비로 들어오는 저평가들이죠라.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계에서 이제 이 제대로 된 검은머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외국계들이 사는 겁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 원래서부터 이렇게 샀죠. 외국인은 사고 기관을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최대 실적에 보다고 이렇게 벌어져 있다가 만주 요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거 라고 얘기를 하는 수준으로 가져야 돼요. 이게 그래서 요런 수준에서 요런 수준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요. 2만 주 사버리고 4만 주 사버리고 그리고 또 만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 계속해서 그리고 그 뒤에 또 다시 3만 주 이렇게 사서 쫙 당겨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기관 못 팝니다. 그래서 저평가 국면을 벗어나죠. 계속 사고요. 따라 들어오고 이러고 있죠. 지금 메타바이오가 그러고 있고요. 이거 지금 이 메타바이오가 그러고 있고, 그리고 이 종목에서 이제 세코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기관이 들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이렇게 지르고 들어오면 그럼 이 기관 못 버텨요. 얘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약강 완전 이러니까 얘들 양아치 같은 놈들이라고. 외국인이 이렇게 지르면 바로 따라 들어와요. 이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사는 경우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케이스를 살펴보게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거나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절대 저평가의 영역에 있는 종목이라든가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걸 봐요.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에서 이제 좀 더 이제 빛낼 만한 업종에 들어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앞에 본 거죠. 6년 연속 사상 최대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보안 이슈 같은 거 항상 걸리게 되는 거고요. 이제 세코닉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어려운 형태가 되겠죠. 우선 모멘텀도 없고, 자, 그래도 모멘텀도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업종에 종목을 볼 만한 종목들이 많아도 너무 많잖아요. 같은 섹터 내. 그렇죠? 같은 섹터 내 종목이 많아도 너무 많거든. 근데 메타바이옴에도 저기에 해당되는 종목은 없습니다. 봉합사 다루는 종목은 메타바이옴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봉합사 종목은. 쟤는 하나밖에 없는 회사야. 그러니까 실적이 매년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증시에 봉합사 종목은 메타바이오메드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메드 그래서 무슨 진단기처럼 보입니다만 그거 아닙니다. 걔 하나밖에 없어요. 요런 애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당겨주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요. 이 세코닉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예를 들면 같은 섹터 내에서도요. MC넥스도 있고요. 옵트론텍도 있고요. 더 위쪽 급의 MC넥스가 있고 저 아래 하바리에는 세력형의 옵트론텍도 있고요. 종목의 선택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는 이걸 다 뚫고 넘어가기 조금 불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평가 쪽이라 그러면 얘는 안 된다는 얘기죠. 얘는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메이저 수급을 따져야 되는데 메이저 수급에서는 자 지금 제가 설명 다 드린 겁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차이 요거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가 있죠. 마지막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한 개의 개별 요소 그리고 저평가로 들어가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저평가를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하고 그래서 간혹 제가 종목 설명드리는 것 중에 사실 이게 그렇게 큰 내용은 이 종목에 있어서 큰 거는 아닙니다만 이 재료로 인해서 이 시설로 인해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환기되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저평가 국면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삼형엠텍 같은 케이스도 그런 케이스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유이카스 같은 케이스에서 보자 이거야. 개인 관심도예요. 개인 관심도. 개인 관심도. 그래서 저 앞쪽에 있는 NHN KCP 같은 종목들, IT센 글로벌 같은 종목들도 있고 여기죠. 자, NHN KCP로 가보겠습니다. NHN KCP 같은 종목을 보게 되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 예전엔 완전 저평가였죠. 완전 저평가.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그냥 허우적거리고 있는 완전 저평가. 아마 헥토 파이낸셜 이런 종목들 이쪽 계통들 종목이 다 그렇죠. 이게 다 최대 실적이었거든요. 주가 하나도 못 가지 않습니까? 자 여기 보시죠. 헥토 파이낸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도요 그 전에 최대 실적으로 잠깐 쉬고 다시 또 최대 실적 작년에도 최대 실적 이랬습니다. 그 올해도 최대 실적이죠. 헥토 이거 이노베이션으로 들어와 있는데 헥토 이노베이션도 그렇고요. 지금 파이낸셜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 이걸로 봐도 마찬가지죠. 그거나 보나.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최대 실적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저평가죠. 못 벗어나죠. 5배, 8배, 5배 못 벗어납니다.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그래서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는 계속 꼬라박고 있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자, 여기 이 상황에서 우선 이쪽에 업황의 어떤 변수는 없죠. 결제주가 업황의 변수가 그렇게 크게 있을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업황 문제 아니고 그 다음에 메이저 수급 쪽에서 역시 마찬가지 큰 변수가 있었냐라고 하면 없습니다. 그런 거 크게 뭐 변할만한 거 외국인들 기관들 같은 경우 조금 이제 사들여오고 그 다음에 없죠. 이쪽에 보면 없어요. 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건 헥토 이노베이션이고요. 이제 그 앞쪽에는 우리가 이제 테마에 연결된 건 헥토 파이낸셜이 있죠. 자, 헥토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이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결제 코인 테마 여기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이 모 회사인 헥토 이노베이션에 대한 뷰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헥토 파이낸셜은 지금 밀려 내려가도 헥토 이노베이션은 오히려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죠. 현상이 헥토 이노베이션이 처음에는 먼저 올라 들어갔고 얘가 뒤에 움직였는데 지금은 헥토 파이낸셜은 여기서 꺾어져서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는데 헥토 이노베이션은 반대로 오르고 있습니다. 자,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NHN KCP, 그다음에 헥터 이노베이션, 헥터 파이낸셜. 자, 이렇게 해서 테마형으로 지금 주가가 그래서 같이 뛰었죠. 다 똑같이 완전 병맛 그 자체로 저평가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가 이제 테마에 연결돼서 부각이 되면서 빡 이러고 헥터 파이낸셜, NHN KCP 올라 들어가고 이렇게 쭉 들어가는 동안에 얘는 이렇게 뒤에 따라 들어왔죠. 이렇게 해서 뒤에 따라 들어오고요. 이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눌려 들어오는 동안에도 계속 저평가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위로 들어 올려지면서 지금 버티고 있죠. 위로 들어 올려집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덩달아 관심이 부각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로가 되었건 혹은 이슈가 되었건 뭐가 되었건에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제 메이저 쪽에서도 수급이 안 들어온다. 이런 종목들 많죠. 좀 전에 있던 세코넥스 같은 종목들. 메이저 쪽에서도 수급이 안 들어오고 모멘텀 발생될 일 없고 업황에서도 메롱이고 그러면 이제 저런 종목들이 빠져나오자 그러면 이 세코닉스 같은 종목이 저평가 상태에서 빠져나오려면 이제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 관심이 폭주를 하면 나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이 바닥 쪽에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바닥에서 이제 뻔뻔만 시켜놓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다음 알아서 들어옵니다. 이런 거. 왜? 기존에 이미 기본이 되어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기존에 이미 기본이 되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테마로라도 끌어당기게 되면 올라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4개의 관점에서 살펴보시고 요 중에 어느 것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저평가 들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라도 뭐라도 하나 빠져나오는 종목이 있으면 그거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 천재투자TV에서 그리고 오르고에서 이런 종목들 다 찾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이 돼가지고 빠져나오는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 사명 엠텍 이런 거,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이런 것들 찾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대박이 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됐고요. 지금 시간이 조금 오버됐어요. 빠르게 한다고 하긴 했는데, 네. 세로닉스는 LNF의 지주사고요. 세코닉스는 그와 다른 카메라 모듈의 셈입니다. 카메라 모듈사 중에서 전장에 가장 먼저 들어간 회사예요. 전장 들어간 지 20년 됐습니다. 우리 코스닥 기업 중에서 가장 먼저 전장으로 들어간 회사예요.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